지금 나가고 있는 문홍주 특검보의 발언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7일이 기한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7일보다 넘어갈 때까지도 구치소에서 끌어내는 그 집행이 안 되면 다시 발부받을 의향도 있다는 걸 오늘 설명한 멘트인데요.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. 윤 전 대통령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라고 다소 강경한 발언을 내놨습니다. 박진영 의원님. 글쎄요. 법적으로 이게 체포영장이 집행할 때 피의자를 어떻게 압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것 자체가 스스로가 또 희화화되는 거예요. 앞서 윤석열 대통령을 뭐 조롱하고 모욕 주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. 스스로가 그런 상황을 만든 거 아닙니까?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고 스스로 희화화된 거예요. 스스로가 이 수사에 응하고 출석하면은 강제 구인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. 본인이 또 옷 벗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. 법적인 절차를 본인이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희화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.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보호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. 출당시킨 사람이잖아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냉정하게 국민 정서적 측면에서 오히려 더 저는 비판하는 것이 윤석열과 절연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우리가 2017년도에 박근혜가 탄핵이 당하고 2022년도에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했습니다. 그럼 박근혜와 당시에 절연했고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왜 박근혜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은 윤석열을 절연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기가찬 행동을 하는데도 변론을 해주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. 저는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오점을 남겼는지 되짚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. 네, 형 집행법 100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. 일단 교도관들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게 그 법안 내용에 나옵니다. 이른바 도주, 자해, 자살을 시도한다. 또 이 시설을 파괴한다 하는 그 몇 가지 7가지 그 항목이 나옵니다. 거기에 이른바 체포 불응에 대한 요건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바로 이게 불법행위다라고 변호인단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. 저는 교도관들이 집행을 하고 그 뒤에 검사들이 지휘를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이제 옷을 짚고 나오든 아니면 뭐 사지를 다 하나씩 하든 이런 게 곧 그 눈앞에 펼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데요. 저는 그렇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 왜 국민의힘이 저런 정도의 상황도 이렇게 보호를 하려고 하느냐. 지금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. 우리의 어떤 그 각종 회의, 지금은 이제 비대위 회의가 되겠죠. 원내회의, 원내대책회의 이런 데서 또 대변인 논평, 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나가는 데서 어제와 오늘의 저런 그 행동에 대해서 보호를 하거나 그런 게 보신 적이 있습니까? 천만의 말씀입니다. 저부터도 사실은 각종 여러 방송에서 저거는 잘못됐다. 그리고 당당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. 그것이 두 분을 위한 길이다. 지금 국민의힘이 자꾸 윤 대통령, 윤 어게인에 기댄다고요? 그런 상황이 당내에서 어디든지 그런 게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. 왜 자꾸 당의 내막을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왜 절연을 안 하느냐, 왜 윤 어게인에 기대느냐, 전환기대 기대느냐, 너무 과대평가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당의 최소한도 공식적인 그런 그 스탠스에서는 윤 어게인이라든가 전환길 이른바 극으로 포장된 그런 그 민주당에서 지칭하는 그런 분들에게 당이 기대거나 아니면 저런 잘못된 행동을 보호를 하거나 그런 것은 최소한도 없다. 저부터도 그럽니다. 이거 잘못됐다. 그렇지만 굳이 따지면은 글쎄요. 2030들이 주로 쓰는 얘기입니다만은 TMI라는 게 있습니다. Too much information. 저런 얘기까지 꼭 속은 얘기까지 특검들이 해야 될까? 그냥 아주 완강히 또는 극렬히 저항을 해서 우리가 실패했다 정도로 두세 번 얘기를 하면은 그 행간의 뜻을 알지 않습니까? 그런데 속은 얘기까지 나오는 거에서 사실 민망한 그 감정을 넘어서 이 참담한 느낌이 들고 있는 상황,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그 브리핑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일단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.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이 체포 거부하기 위해서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듯 발표했다. 이게 사실이 아니다.
그리고 더워서 벗은 거다. 그런데 그 와중에 그 과정에서 특검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하러 온 것이다.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. 그러니까 속옷 저항을 언급한 특검의 브리핑을 두고도 과했다,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한 건데요. 박진영 의원님, 이 브리핑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이거잖아요. 속옷 차림이 아니었으면은 다른 이야기가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? 예를 들자면은 특검이 왜 그걸 흘렸느냐? 속옷 차림이었기 때문에 흘린 겁니다. 그리고 정청래 대표라든가 민주당에서 둘둘 말아서 싸가지고 와라. 속옷 차림이었으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.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이야기에서 닭이 지금 훌러덩 벗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다 생긴 거 아닙니까? 그래, 모든 문제는 윤석열의 문제예요. 그냥 윤석열을 국민의힘에서도 전련하고 오히려 비판해버리면은 문제가 안 생깁니다.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논쟁을 만들어내는 것은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